자, 교류 회로의 주파수 영역 표현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선 교류 회로라는 것은 전원이 이와 같이 정연파로 표현될 때 그런 회로를 교류 회로라고 한다고 했고요. 그 교류 회로를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배운 페이저를 이용하여 정연파들을 표현하면 그때의 그 표현 을 주파수 영역 표현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 페이저가 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를 해보죠. 어떤 파형이 있습니다. 어떤 정연 파형이 있는데 그 파형은 정연파는 어떤 주파수와 그리고 진폭 위상으로 이제 표현이 된다고 했습니다. 주파수, 진폭, 위상. 그런데 페이저라는 건 어떻게 정의했죠? 이 VT에 대한 페이저, 즉 복소수는 이렇게 정의한다고 했죠. 진폭과 위상만을 따오는 겁니다. 진폭과 위상을 따와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요거하고 표현이 같고요. 그리고 요것은 또 요 직교 좌표 형식의 표현하고 같습니다. 자, 이건 절대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되고요. 어쨌든 정연파를 이렇게 복소수로 바꿨을 때, 자, 어떻습니까? 오메가가 어디로 갔죠? 이 V 도트라는 페이저로 되면, 페이저로 바뀌면 여기 오메가가 눈에 띄나요? 예, 안 띕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IT라는 파형이 이렇게 정의가 될 때, 뭐 이번에는 알파라고 할까요? 그러면은 이 IT의 페이저는 I의 알파로 또 정의가 되겠죠. 여기도 오메가가 없죠. 그런데 왜 이렇게 표현하는 거를 주파수 영역의 표현이라고 하느냐? 주파수가 안 보이는데 그 말은 이 V 도트라는 페이저와 I 도트라는 페이저가 이렇게 같이 어울렁더울렁 때로는 더해지고 때로는 나누어지기도 하는 이유가 뭐냐? 이 두 페이저를 만들 때 전제 조건이 같기 때문입니다. 그 전제 조건이 뭐죠? 오메가가 같다는 거죠. 그래서 주파수 오메가가 동일한 여러 개의 정연파를 모두 복소수로 변환을 해서, 즉 페이저로 변환을 해서 회로를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변환해서 해석하는 회로를 우리는 주파수 영역의 회로로 해석을 한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동일한 주파수를 공유하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파수 영역이란 말은 이제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모든 교류 회로 해석은 결국은 그 교류 회로를 주파수 영역으로 변환하고 해석을 할 텐데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조금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간단한 예로 커패시터 한 개가 포함된 이 회로를 한번 살펴보죠. 자, 이 회로는 저항과 커패시터가 직렬로 연결된 RC 회로인데 구동하는 전원이 뭐죠? vs 코사인 오메가 t입니다. 즉 정연파죠. 그래서 이 전체 회로는 정연파 교류 회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인 코사인으로 전원이 이런 사인 코사인으로 표현되어 있으면 그 즉시 이 교류 회로는 주파수 영역으로 표현하여 해석할 수 있음을 이제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변환을 하기 전의 회로는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 영역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시간 영역에서는 전원은 이와 같은 정연파로 나타나고요. 이 정연파는 진폭이 VS고 주파수가 오메가고 위상은 0도인 그런 정연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연파로 구동이 되면 저항 양단에도 어떤 파형이 나타날 것이고 시시각각 변하는, 그리고 전류도 흐를 것입니다. 커패시터 양단에도 이런 파형이 나타나고 전류도 흐르겠죠. 지금 저항과 커패시터에 흐르는 전류이 공통된 전류를 IT 그리고 VR라고 하면 정연파 교류 회로의 가장 재미있고 유용한 특징이 뭐냐? 전원이 이와 같이 각 주파수를 오메가로 갖는 정연파로 나타나면 각 소자에 걸린 전압과 흐르는 전류도 다 어떻다고 했죠? 다 동일한 주파수를 갖는 정연파로 표현이 된다. 이게 이제 정연파 교류 회로 해석을 그나마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성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IT는 크기가 I고 위상이 세타 I인 그런 정연파로 나타날 것이고요. 물론 주파수는 전원과 동일하겠죠. 그리고 커패시터 양단에도 주파수는 동일하지만 이 크기와 위상이 다른 이런 정연파로 나타날 것이다. 이게 이제 정연파 교류 회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하였습니다. VRT도 어떤 크기와 위상을 갖겠죠. 그래서 정연파 교류 회로를 해석한다는 건 뭐냐? 결국은 각 전압 전류를 다 구한다는 게 이제 해석이라고 보면 각 전압 전류가 다 똑같은 정연파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오메가는 다 똑같죠. 그럼 이제 결국 구해야 된 건 뭐냐면 이 진폭과 위상이라는 겁니다. 즉 숫자 두 개를 찾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효과적으로 해석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페이저라는 개념을 도입을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회로를 이제 시간 영역의 회로를 주파수 영역의 회로로 변환하여, 즉 페이저로 표시하여 해석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주파수 영역 회로는 어떻게 표시하느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전원이 정연파죠. 그러면 이 정연파를 페이저로 바꾸는 겁니다. 이 vs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0이라는 이 정연파를 페이저로 바꾸는 겁니다. 어떻게 바꾸죠? 진폭을 크기로 위상을 평각으로 하는 복소수 하나로 바꾸면 된다고 했습니다. 물론 단위는 볼트겠죠. 이 경우는 전압원이니까. 자, 그래서 VST는 이게 VST인데요. VST는 이런 정연파를 이렇게 바꾸고 요걸 이제 부르기를 우리가 컨벤션상 VST는 대문자로 VS라고 쓰고 이렇게 복소수임을 표시하기 위해서 VS 도트로 표기를 이제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VST의 페이저인 것입니다. 즉 VST의 주파수 영역 표현인 거죠. 그래서 VS 도트는 VS0, 단위는 지금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이로 표시하면 되고요. 전류는 어떻게 표시하면 되나요? 이 경우는 자 IT가 이건데 요거의 페이저는 I 도트겠죠. I 도트는 진폭과 위상으로 복소수를 만들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I의 세타 I, 단위는 물론 이제 암페어겠죠. 이렇게 표시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커패시터 양단에 나타나는 전압은 정연파가 이렇게 생겼다고 했으면 그거에 대한 페이저는 VC 세타 C 볼트로 당연히 표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 전압 전류를 이렇게 오메가가 사라진 복소수로 다 바꾸는 것입니다. 주파수 영역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죠. 이 소자들, 이 경우는 이제 저항 R과 R 오음이겠죠. 커패시턴스가 C 페럿. 이 R과 C 값을 그대로 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임피던스로 표현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임피던스. 임피던스 Z는 어떻게 정의한다고 했죠? 그 소자의 양단에 걸린 전압과 전류 페이저의 B로 정의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 B를 다 계산해 봤더니 저항은 임피던스가 저항의 임피던스는 그냥 R이었죠. 변함이 없죠. 그러니까 R이라는 실수입니다. R 플러스 J0이겠죠. 이 다 복소수니까. 근데 복소수인데 이제 허수 부분이 없는 복소수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커패시터의 임피던스는 이렇게 된다고 했죠. J 오메가 C 분의 1 옴. 임피던스는 다 단위가 오음이 됩니다. 저항과 캐패시터는 이 시간 영역에서는 물리적인 단위가 다르지만 주파수 영역에서는 단위가 다 똑같습니다. 오음입니다. 그 다음에 인덕터는 어떻게 바뀐다고 했죠? 인덕터는 J 오메가 L 오음으로 바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커패시터 C를 주파수 영역으로 변환을 하면 그대로 두면 안 되고요. J 오메가 C분의 1 옴이라고 써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시간 영역에서는 정연파 교류 회로의 시간 영역에서는 전원이나 각 전압 전류가 다 이런 주파수가 오메가인 정연파로 표현이 되고 저항은 R옴, 커패시터는 C 페럿 이렇게 표현이 되지만 이것을 주파수 영역으로 옮기면 전압과 각 전류의 이 파형식은 페이저로 다 바꿉니다. 페이저로 다 바뀝니다. 오메가가 사라지고 어떤 상수가 되는 거죠. 복소수 상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항은 그대로 저항, 커패시터는 J 오메가 C분의 1 옴이라는 임피던스로 변환을 하게 됩니다. 이게 RC 회로의 주파수 영역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커패시터가 포함된 정현파 교류 회로를 주파수 영역으로 표현하는 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캐패시터가 한 개가 포함되어 있지만 R과 C가 병렬로 연결된 것이네요. 주파수 영역 표현으로 바꿀 때 뭐 소자들이 직렬로 연결됐냐 병렬로 연결됐냐 이런 거는 하등의 그 변화가 없기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회로의 모양은 그대로 두고요. 이 회로 소자와 그리고 회로 각각에 걸린 전압 전류의 표현이 다 복소수로 바뀐다. 이것만 이제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주파수 영역 표현에서 회로의 연결 상태 모양이죠, 모양. 그거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주파수 영역으로 뭔가 변환한다고 하니까 뭐 회로의 모양도 막 바꿔야 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 수가 있는데 그건 절대 그렇지가 않고요. 전압 전류의 식과 그다음에 소자의 값이 이제 복소수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전원이 한 개가 있네요. 전류원이 있습니다. 이 전류원이 보다시피 정연파입니다. 각 주파수가 100 radian per second인 정연파. 그래서 이런 정연파 전류원에 의해서 구동이 되기 때문에 이 회로는 정연파 교류 회로가 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이런 전원이 연결이 되면 수동 소자들의 양단 전압과 전류가 각각 흐를 텐데, 이때 뭐 지금은 이 캐패시터 양단에 걸린 전압과 캐패시터에 흐르는 전류를 이제 중점적으로 이제 표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시간 영역 표현이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회로입니다. 우리가 보고 관측할 수 있는 계측기를 이용해서 시간 영역 표현이 이렇게 생겼을 때 이것을 주파수 영역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예, 시간 영역에서 정연파가 일단 어떻게 바뀌죠? 페이저로 바뀝니다. 근데 페이저로 변하는 규칙은 어떻습니까? 페이저로 변하면서 이 100이라는 게 표현이 떨어지죠. 떨어지고 사라지고 이 진폭과 위상만
쓰이게 됩니다. 이렇게 진폭 3과 위상만으로 표현되는 복소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뭐 우리 복습 삼아 다시 한번 보면 3의 20도라는 복소수로 바뀐다는 게 이게 복소수로 바뀐다는 거죠. 3의 20도라는 복소수는 실수와 허수를 이런 이제 직교 좌표로 나타냈을 때 3의 20도라는 복소수는 한 2쯤 찍히는 점인 거죠. 이게 3의 20도라는 숫자가 복소평면에 표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이가 3이고 이 각도가 20도인 것이죠. 그래서 시시각각 변하는 t에 관해서 시시각각 변하는 이런 정연파가 이 숫자 하나로 바뀌는 겁니다. 숫자 하나가 이 정연파의 어떤 성질을 대변한다는 거죠. 대응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페이저입니다. 그래서 그 전류원의 식을 줬기 때문에 이건 페이저가 아예 그냥 어떤 숫자로 딱 바꿀 수가 있고요. ICT는 뭔지는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계산하거나 측정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는 건 우리가 확신을 하죠. 100T, 그러니까 100이라는 각주파수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은 우리가 확신을 하는데 이 진폭과 위상은 모르죠. 그래서 모르기 때문에 이걸 이제 푸는데 모르니까 그냥 일단 이런 복소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찾아야 될 값이 이렇게 두 개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VCT도 우리가 이거를 측정하거나 계산하기 전에는 모르죠. 그래서 찾아야 될 값이 VC라는 진폭과 세타 C라는 이제 위상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표현되는 복소수를 VC 도트라고 하고 VC 도트는 이제 요거의 페이저죠. VC의 세타 C. 물론 뭐 단위는 볼트입니다. 요거는 단위가 암페어고요. 주파수 영역으로 가도 전압과 전류의 단위는 변함이 없습니다. 단위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이제 중요한 소자값이 어떻게 되느냐? 소자값. 잠깐 지우겠습니다. 소자값이 임피던스로 바뀐다고 했죠. 주파수 영역에서는 저항과 커패시턴스가 결국 동일한 임피던스라는 표현으로 바뀌고 이 임피던스는 주파수 영역에서 그 소자 양단에 걸린 전압 페이저와 전류 페이저의 비인데 단위는 이 소자가 커패시터든 인덕터든 그 어떤 것이건 간에 단위는 항상 오음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항은 임피던스로 바꾸면 어떻게 되죠? 그대로 내려옵니다. 저항이 이게 가장 손쉬운 소자입니다. 교류 회로에서는. 이제 커패시터는 좀 복잡하죠. 커패시터는 어떻게 바뀝니까? 커패시터의 복소수 임피던스는 이렇게 정의된다고 했습니다. JωC 분의 1로 정의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앞으로 많이 써먹을 식이 J분의 1이라는 거는 아래 위로 J를 곱하면 이렇게 되죠. 같은 수죠. 아래 위로 똑같은 걸 곱했으니까. 근데 곱한 걸 요걸 따로 계산을 하면 이게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이죠. 자, 그래서 J분의 1은 마이너스 J입니다. 요거를 적절하게 쓰겠습니다. 그래서 JωC분의 1은 결국 오메가 C분의 마이너스 J인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커패시터라는 소자는 임피던스가 이 실수, 이 허수 축에서 이쪽에 찍힌다는 겁니다. 이쪽에. 그러니까 허수 축에 찍히기는 하는데 왜냐하면 J 이쪽이니까. 근데 마이너스 J 오메가하고 C는 항상 양수니까요. 이렇게 그 허수의 음수 쪽에 찍힌다라는 것을 잘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놈을 임피던스 그 주파수 영역으로 바꾼다는 것은 이놈의 주파수 영역에서의 임피던스로 바꾼다는 것인데 그 임피던스 값이 이렇다는 거죠. 이걸 이제 계산해 봅시다. 마이너스 J 나누기 오메가가 지금 얼마죠? 100 라디안 퍼 세컨드입니다. 그래서 100 C는 얼마입니까? C는 100 마이크로네요. 그러면 100 마이크로니까 10의 마이너스 6승일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만큼이 10의 4승이고 10의 마이너스 6승이니까 곱하면은 10의
마이너스 2승분의 마이너스 j 니까요. 10의 마이너스 2승분의 1은 10의 2승이죠, 그냥. 그래서 100입니다. 10의 2승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j100, 마이너스 j100이라는 저항처럼 행동한다라는 것입니다. 저항값이 이런 복소수의 허수만 갖는, 그리고 허수의 그 값이 이게 음수 쪽인 이런 임피던스로 바꾸는 것이 바로 이제 커패시터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압과 전류를 모두 페이저로 바꾸고, 그 다음에 각 소자의 값을 임피던스로 바꾸면 주파수 영역의 표현이 끝나는 것이고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회로의 연결 상태는 전혀 건드리지 않는다 라는 것을 유념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또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주파수 영역으로 가면서 오메가가 완전히 없어지나요? 그러니까 오메가라는 게 여기에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나요? 여기 100이라는 숫자가. 그렇지 않죠. 자, 100이라는 숫자가 사라지는 것은 각 정연파를 페이저로 바꿀 때는 사라져요. 이렇게. 이 100이라는 거를 공유하기 때문에 얘들은. 그래서 페이저 표현에는 이 100이라는 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정의상. 그런데 임피던스로 바꿀 때 특히 이런 커패시터 같은 것들 얘는 임피던스 자체에 오메가가 들어가죠. 즉 주파수가 달라지면 얘는 임피던스가 바뀌는 소자라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커패시터나 인덕터의 임피던스에 이 오메가가 따라간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100이라는 숫자를 계산할 때 우리가 100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여기 오메가가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인덕터가 포함된 회로를 주파수 영역으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원리는 뭐 커패시터가 있거나 인덕터가 있거나 똑같습니다. 다른 점은 뭐죠? 이 인덕터가 주파수 영역으로 가면은 j 오메가 L ohm이라는 임피던스로 바뀐다. 이것 말고는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전원은 전원에 대한 페이저로 바뀔 것이고요. 전류와 나머지 전압들도 그에 상응하는 페이저들로 다 바뀔 것입니다. 바뀌어서 이제 다루게 될 것이고, 저항은 어떻습니까? 저항은 시간 영역에서도 R ohm이고요. 주파수 영역에서도 R ohm입니다. 굉장히 착한 소자입니다. 그래서 저항 그대로 되어 있고요. 이 커패시터와 인덕터가 결국은 교류회로 해석을 복잡하게 만드는 녀석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파수 영역으로 이렇게 바꿨을 때도 식이 가장 복잡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주파수 영역에서 커패시터는 J 오메가 C분의 1, 요거는 오메가 C분의 마이너스 J하고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J 오메가 C분의 1옴이라는 임피던스로 바뀌고요. 인덕터의 임피던스는 J 오메가 L 옴으로 바뀐다. 요것만 잘 기억을 하시고 이 주파수 영역의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커패시터나 인덕터는 그 임피던스 자체가, 값 자체가 주파수에 따라 연동이 된다. 주파수가 변하면 변한다. 이것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인덕터가 포함된 이번에는 RL 직렬회로네요. RL 직렬회로를 주파수 영역으로 옮겨서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 회로가 이 주파수 영역으로 표현이 가능한 이유는 전원이 뭐이기 때문이라고 했죠? 정연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원이 이렇게 각 주파수가 200 radian per second인 정연파 전원이기 때문에 이 회로를 주파수 영역으로 표현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회로를 주파수 영역으로 표현할 때 회로의 구성, 모양은 바뀐다고 했나요? 안 바뀐다고 했나요? 예, 시간 영역이나
주파수 영역이나 회로의 모양은 전혀 건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건드려서는 안 되고요. 뭐가 바뀐다고 했죠? 이 각 전압이나 전류의 파형들의 식이 바뀌고요. 뭐로? 페이저로 바뀌고, 소자의 값은 뭐라고 한다고 했죠? 임피던스로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파수 영역으로 바꾸면 전압 전류의 삼각함수 파형식은 뭐로 바뀐다? 페이저로 바뀐다. 페이저라는 복소수로 바뀐다. 그리고 소자의 값은 각 소자 RLC에 대한 임피던스로 바뀐다. 그게 이제 주파수 영역으로 바꾸는 방법이고요. 페이저와 임피던스는 모두 어떤 숫자라고 했죠? 다 복소수입니다. 그리고 페이저에는 주파수 영역으로 가면서 페이저 표현이 되면 페이저에는 주파수가 포함이 안 되고, 임피던스라는 게 소자의 어떤 특징인데, 주파수 영역에서의 특징인데, 커패시터와 인덕터의 경우는 이 임피던스의 주파수가 포함이 된다라는 아주 독특한 성질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회로를 주파수 영역으로 마저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파수 영역으로 표현해도 회로의 모양은 전혀 변함이 없고요. 정연파는 페이저로 바꿉니다. 페이저라는 복소수로 바꾸는데 그 값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 경우는 그대로 복소수로 변환할 수가 있죠. 10의 3분의 파이 볼트라는 복소수로 변환이 되었습니다. IT와 VLT는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걸 대표하는 복소수로 이렇게 표시를 했고요. 45ohm은 주파수 영역으로 바뀌어도 45ohm입니다. 임피던스가 그 저항은 주파수 영역에서 임피던스도 그대로 Rohm이 되니까요. 근데 이제 10mH의 인덕터는 어떻게 바뀐다고 했죠? J 오메가 L ohm으로 바뀐다고 했습니다. 즉 계산을 해봐야 되는 거죠. 자, 오메가가 얼마죠 지금? 200이네요. 그래서 오메가 그 다음에 L은 얼마입니까? 10mH입니다. 10mH라고 하면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1000분의 1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지금 공이 3개인데 1000분의 1이 있으니까 공이 다 없어지고 J2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커패시터의 경우는 커패시터의 임피던스는 마이너스 J 오메가 C분의 1이라고 했죠. 근데 인덕터의 임피던스는 J 오메가 L이기 때문에 이 똑같은 복소 평면상에 이 실수축, 허수축 상에 이 복소수 두 개를 찍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인덕터의 임피던스는 여기 찍히고 커패시터의 임피던스는 이쪽 동료에 찍힙니다. 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덕터의 임피던스는 이 J 뒤에 붙는 이 숫자가 항상 양수다 라는 것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